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모든 증권사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틀 만에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김 원장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지만 해당 기관에 혜택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실무회담을 지휘하고 있고 회담 장소로는 평양과 몽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서로를 겨냥했던 폭로전은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면서 의혹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시작됐지만 일부 지역엔 때 아닌 봄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궂은 날씨에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잊지도 않은 주식을 실수로 직원들에게 배당하고 일부 직원들은 이를 신고하기는커녕 팔아치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를 못 믿겠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 시스템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오후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파장이 확산되면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체 증권사 시스템 점검입니다. 삼성증권을 포함해 모든 증권사의 주식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발생 원인을 진단하여 주식시장의 매매 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삼성증권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이뤄집니다. 직원 한 명이 한 글자를 잘못 입력해 잊지도 않은 주식이 지급됐는데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 과정을 포함해 점검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진화에도 삼성증권과 관련해 청와대에는 300여 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물론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달란 청원이 대다수입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투자자 피해 구제와 직원 엄중 문책,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야당은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공세를 펴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갑질의 달인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꾸린 한국당은 뇌물과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김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 원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임을 거론하며 인사검증에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인 만사오케이, 끼리끼리 인사가 김기식과 같은 인사 대참사를 이야기한 근본 원인이란. 바른미래당도 자진 사퇴는 물론 뇌물죄로 사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동행한 보좌관이나 비서 출장비를 피감기관이 댄 것도 역시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적 목적의 출장이었고 해당 기관에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15년 대외정책연구원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오히려 해외 사무소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임명 철회를 고려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한 대로 5월 말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현재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고 미국의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 실무회담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비밀리에 진행해오고 있고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 관료 여러 명에게 확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 실무회담을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CIA officials, this is being run by the CIA Director Mike Pompeo. These kind of lower level officials have been meeting with North Korea intel officials. They've been speaking on the phone, have even met in a third country. 실무회담에 이어 폼페이오 CIA 국장과 북한 정찰총국장의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에 지명됐지만 아직 의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어 CIA가 실무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회담에선 우선 정상회담 장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Nailing down a location. The North Koreans have asked for a meeting in Pyongyang. Not really sure that the White House is going to be up for that, but Mongolia, the capital of Mongolia, has also been raised. 장소와 날짜가 우선 결정되면 의제가 더 상세히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실무회담에서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정상회담 준비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도 없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파면에 이어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을 위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을 질책했습니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1년 뒤 이 지적은 법정에서 재현됐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도 권한 남용과 그에 따른 혼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무려 17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기업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준 것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지적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과 맥을 같이 합니다. 반성의 모습이 없었던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깊은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가장 강하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에서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국가에 내야 할 돈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와 같은 18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1억 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벌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 67억 원의 삼성동 자택을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는 데 썼고 남은 돈 가운데 30억 원은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대통령 퇴임 당시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 합쳐도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추징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추징 전담부서까지 새로 만들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년은 형법상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당 노역 일당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KBS 뉴스 김인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서로를 공격했던 사안들이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공교롭게도 두 사람에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은 본선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서로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박 후보는 땅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방어는 전면 부인,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뭐 도곡 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태민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입니다. 최순실 씨는 최 목사의 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도 행정부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관련 내용들을 부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혹은 이것저것 나오는데 어떤 실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은 연달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10여 년 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순실 씨와 도곡동 땅은 치명타가 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그리고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내일 재판에 넘깁니다. 10여 년 전 서로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과 관련해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4년 전 일이죠.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이런 고위험 가구를 찾아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 구병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지역 한 아파트에서 41살 정모 씨와 4살 배기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가 수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은 데다 연락이 되지 않자 관리사무소 측이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모녀가 적어도 2달 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 씨 모녀는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유서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송파 새 모녀 사건 이후 전기요금 등을 체납하거나 물이 끊긴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아파트에 사는 정 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기요금이 공동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체납 자료가 저희 그 시스템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때문에 정 씨의 경우도 수도비와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방문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 모녀 사례처럼 위기가구 사전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 봄꽃 축제가 한창인 전국에 말 그대로 꽃을 시샘하는 추위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비까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봄 내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표정을 담아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봄볕을 담은 형형색색의 튤립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총천연색 물감을 풀어넣은 듯한 봄꽃의 모습에 나들이객들의 마음은 이미 봄으로 가득합니다. 함께한 순간을 간직하려는 분주한 손놀림에 쌀쌀한 날씨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갔습니다. 평소에 못 보던 꽃을 볼 수 있어서 자주 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튤립도 있고 사람도 많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면 여의도 윤중로에는 봄 소식을 시샘하듯 강한 바람과 봄비가 내리면서 축제를 찾는 시민들의 모습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하고 우산과 상자로 비를 피하면서 연분홍빛 벚꽃의 자태를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아보려 하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용케도 이 벚꽃들이 참 예쁘게 잘 폈어요.
지난 겨울에 혹독한 그 추위를 무릅쓰고 좀 아쉬운 것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50명이 넘을 정도로 이 진드기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물리면 쓸 수 있는 약도 없는데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같은 봄철에 눈에 띄게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천으로 야산 수풀을 훑어내자 야생 진드기들이 달라붙습니다. 채집자들의 보호복에서도 대여섯 마리씩 진드기가 발견됩니다. 1mm 크기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문제는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6,000여 마리를 채집 조사한 결과 0.5%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였습니다. 200마리에 1마리꼴입니다. 이런 진드기에 물리면 사람도 SFTS에 걸립니다. 지난해에만 이렇게 야생 진드기로 인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270여 명. 이 가운데 54명이 숨져 치사율이 20%에 달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급작스러운 발열이 나고요. 심각하게 진행하는 분들은 며칠 안에도 갑자기 이제 상태가 나빠지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SFTS는 아직 백신이 없어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봄철 상가들로 야외 활동을 나간다면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 풀밭에 그냥 앉거나 눕지 않아야 야생 진드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 정도면 집을 나가는 순간 사선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빈번한 건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인도에 서 있는 사람. 후진하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한 승용차는 아예 인도로 올라가 달리다 정류장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칩니다. 주유소나 주차장 등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인도 턱을 낮춘 곳에 차가 진입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가지고 좀 놀랐던 적이 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해 평균 1,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인도 턱을 낮춘 곳은 차량 진출입로 양쪽에 말뚝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보행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설치된 곳은 3곳 중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설치 지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볼라드 설치 기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설치 지점과 위치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됐던 청년 상점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자 홀로 서기에 실패한 건데요. 낙후된 상권은 살리지도 못한 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문을 연 마산 구림시장의 청년 상점들. 문 닫힌 가게에는 먼지가 쌓였고 간판도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초기 임대료 등 정부가 3억 원 가까이 지원했지만 1년 만에 모든 상점이 폐업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로 끝난 겁니다. 도움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애들도 제가 한다고 노력을 해도 관리비는 못 내고 가면 있어요. 전국적으로 청년 점포 매장 390여 개 가운데 2년이 채 안 돼 12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20대 청년 창업자는 유동인구가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개업 효과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말을 해줘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매출이 떨어지는 만큼 저희 열정도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 속에서도 지난해 창원의 또 다른 시장에 들어선 청년 점포. 여전히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창업을 이제 막 배워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너무 새로운 것들이어서 유감스럽게도 사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청년점포.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되풀이하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호입니다. 악취와 소음 때문에 쫓기다시피 도심 곳곳을 전전하던 외가리떼 일부가 초등학교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공존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쉴 새 없이 나뭇가지를 물어와 둥지를 만듭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둥지를 지킵니다. 외가리들이 보금자리로 선택한 곳은 대전 도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외가리들이 처음 이곳을 찾은 것은 4년 전. 5마리에서 시작해 지금은 2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알 낳고 막 나뭇가지 가지고 그럴 때가 좀 신기해. 집도 짓고. 맞아. 둥지 같은 거 막 있고 막 그래. 집도 짓고. 2010년대 초반 한적했던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대전 도심으로 이사온 백로와 외가리떼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수백 마리씩 무리지어 사는 통에 인근 가정집에 배설물과 새털이 날리자 주민들은 나뭇가지를 잘라 쫓아냈습니다. 대규모 번식지를 잃게 되자 대부분 도시를 떠났고 일부만 남아 학교 운동장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서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나무 가지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외가리 수가 더 불어나지 않는다면 생태교육 차원에서 그냥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평화로운 공존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현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개헌 쟁점들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우선 개헌하고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등을 통해 추가로 개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헌 협상에서 대통령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 등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다음 총선 등을 겨냥해 추가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계지표가 양호한 6개 업체들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들 업체 가입자들은 계약했던 회사가 폐업할 경우 다른 업체 한 곳을 골라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폐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활용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한 전직 건축 설계사가 화제입니다. 그의 작품들이 전시된 집은 유명 관광지로 소개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한 창고형 주택. 각종 예술 작품들이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버려졌던 수백 개의 담배꽁초는 이라크 참전 용사의 얼굴로 살아났습니다. 폐 플라스틱과 납조각의 조합은 아파트에 모여 사는 현대인들의 회색빛 삶을 상징합니다. 작품들은 올해 81살 존 노우드 씨의 손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뉴욕 자비센터,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 동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 조형물 등 유명 건축물 설계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은퇴 후 폐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재활용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Adding to the junk that's going to a landfill or out into the water to choke some fish. 각종 잡동사니를 모아오는 남편이 때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의 부인도 말없이 작업을 도왔습니다. I like to look at it, however, it's because it's too much. I have no room to put anything else. And he keeps on making the stuff, so sometimes I get very upset. 만점이 넘는 작품이 전시된 그의 집은 관광 안내 앱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노우드 씨는 자신의 갤러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